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만신혜입니다. 여러분들 포트 수익률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오르는 것처럼 포트의 수익률도 얼마나 오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끔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익 내고 있을지 저희 참 궁금하긴 한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내 포트에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포트의 수익률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로 또 점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봤더니 LG화학하고 포스코더라고요. 네. 물론 각각 종목에 대한 뉴스가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어떤 업종군으로 봤을 때 전기전자 업종, 그 다음에 올 차기 주도 업종 과연 어디가 있을까? 만약에 여기에 대한 연속성만 계속 붙는다면 좀 업종 상황도 우리가 다시금 전략 짜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생각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도주는 주도주대로 대응 세워드리면서 차기 주도주까지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할게요. 예, 그럼 오늘도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인기가 많고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지, 어느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앵커. 명절이 끼어 있어서 하루 짧은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인기가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오늘도 신고가를 계속 써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영향일까요? 아니면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주를 투자하겠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SF의 반도체도 신고가를 쓰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 훈풍 부는가 LG화, 포스코, 동반에서 강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가장 인기 있는 종목 롯데 지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롯데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롯데그룹주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었죠. 신동빈 롯데 회장의 뉴 롯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돼서일까요? 롯데 지주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롯데는 지배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만 신동빈 회장이 취임 직후부터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꾸준히 해왔고 명실상부 1인이 된 현재로서 호텔 롯데 상장과 더불어서 지배구조 개편, 수익성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총 3조짜리가 장중에 20% 가까운 급등을 해서요. 상승 피로감을 호소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호텔 롯데 상장에 더불어서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종목인지 롯데 지주 살펴보고요.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기 앞서 이 화장품 한번 주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빨간통 화장품인데요. 홈쇼핑을 통해서 대량으로 구매를 하시거나 주변에서 입소문 탄 화장품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센텔리안 24라는 화장품인데 동국제약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동국제약 하면은 인사돌이라든지 마데카솔 같은 의약 전문 업체인데 화장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빨간통 힘에 더불어서 작년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요. 올해도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까지 전망이 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과 더불어서 증권사들의 목표가 주가 상향도 있었는데 눈높이 올려봐야 될 종목일까요? 동국제약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다시 한번 키워드 볼게요. 2차 전지주 안에서 LG화학도 뜨겁지만 삼성 SDI도 뜨거운 종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가 수익률은 한 주간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LG화학보다 삼성 SDI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지만 각각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삼성 SDI는 목표가 상향 소식이 있고요. LG화학은 현대와의 협업 가능성 같은 모멘텀들이 대두되면서 주가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열을 가리긴 힘들지만 더 갈 종목은 따로 있겠죠.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예, 그럼 방금 확인했었던 인기 있는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롯데지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주사에 대한 투자 전략이나 포인트 볼 때면 참 여러 가지 방면을 고려하고 특히 이렇게 뭐 뉴스, 명예회장의 별세 뉴스로 인해서 급등을 한다면 더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좀 앞으로의 롯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오늘 장 시작하고 거의 19% 정도까지 올랐다가 거의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얘기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신격홈 이제 명예회장이 별세하시면서 이제 관련 지분이 어떻게 나뉘냐에 따라서 이제 뭐 작년 연말이죠. 연말 올해 연초까지 한창 시끄러웠던 이제 뭐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남매들끼리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회사의 경영권이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롯데지주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기대감으로 일단 먼저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건데 하나씩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일단 신격호 명예회장 같은 경우 이제 지분율이 3.1% 정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지분 가족 지분을 이제 다시 하나씩 보면 이제 신동빈 회장이 11.7%, 이제 신영자 2.2%, 신동주 0.2%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딱히 가족끼리 이런 지분 관련해가지고는 크게 이슈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오히려 가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롯데 지주로서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인데 좀 더 빨리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별세하시면서 기존에 이제 신동빈 회장이 가지고 있던 이제 경영 계획 같은 게 좀 더 빨리 박차를 가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바로 하진 않겠죠. 아무래도 이런 좀 안 좋은 뉴스가 있을 때는 좀 며칠 지난 다음에 관련 계획이 이제 좀 뉴스로 나오고 얘기가 되는데 관련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를 많이 보셔도 지금 옛날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직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 섣불리 예상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는 또 각자 보시는 눈들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어떤 그룹에 더 힘을 실느냐에 따라서 어디가 더 많이 오를 것이고 어디가 더 수혜를 볼 것이라 예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롯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지배구조가 아니라 굉장히 서로 엮이고 섞여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영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무게 중심이 실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켜는 봐야 되지만 굳이 매수하는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지주 같은 경우에 롯데에 대해서 뭐 어떤 지주사로서가 아니라 그 각 개별 자회사들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데 좀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오늘 띵동이 좀 빨리 울렸습니다. 어떤 질문 준비하셨어요? 글쎄요. 저평가랑 배당 매력 있다고 롯데지주 많이들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매도 의견을 주셨네요. 그럼 이 종목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롯데를 구할 게임 체인저까지 표현이 될 정도로 지금 관심이 뜨거운데 올해 최대 IPO의 대어라고 할 수 있는 호텔 롯데 상장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관련 매출의 뭐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이제 롯데 호텔 같은 경우에는 다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롯데 호텔을 좋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상장을 했을 시에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변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일본과의 이제 뭐 반일 감정 뭐 관련해서 이제 어느 기업이 어디에 해 나라의 이제 기업이냐에 관련해서 생각보다 소비자들이 되게 예민하게 하면서 아무래도 롯데 같은 경우에 좀 직격탄을 맞았었는데 롯데 호텔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산장을 하게 되면 일본 자본이 거의 한 50% 이하로 줄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롯데 호텔이 상장을 하게 되면 롯데그룹이 조금 일본 기업에 대한 색깔이 좀 많이 지워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도 지금 뭐 연내 상장을 하냐 못하냐에 대해서 얘기가 많기 때문에 롯데호텔은 좀 계속 지속적으로 뉴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IPO 얘기가 수면 위로 부각되면 더 얘기할 게 많아질 것 같고 저도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여쭤보자면 그 롯데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금융 쪽은 매각을 했고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이제 뉴 롯데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계속 롯데 지주해서 실적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롯데 케미칼 쪽이잖아요. 이쪽은 그러면 업황 자체로 봤을 때도 여전히 좀 롯데에겐 부담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마땅히 딱 설명드리기가 좀 약간 애매한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준비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렇게 있을 때는 아무래도 제가 다 좀 깨뚫어야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까지 더
좋습니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롯데 얘기할 기회가 또 생기면 그때는 제가 숙제로 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지주에 대해서는 워낙 살펴봐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자회사도 많고요. 저희가 다음 기회에 계속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동국제약도 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 자체도 강세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네. 오늘 이제 모 증권사에서 아무래도 좀 목표 주가를 많이 올리면서 좀 이게 많이 올린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실적으로 다 연관되고 관련 기업에 대해서 활동이 이제 업데이트되면서 많이 올랐는데 하나씩 보게 되면 아무래도 해당 기업은 이제 일반 의약품이랑 이제 전문 의약품 그리고 헬스케어 나뉘는데 제일 긍정적인 것은 다 같이 올랐어요. 이제 전 사업부 자체가 어디가 하나가 이끄는 게 아니라 전 사업부 자체적으로 지금 거의 19년까지 08년도부터 거의 18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했었고 19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최대 이익을 볼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국제약은 많이 올랐고 지금 가장 좀 매출을 좀 많이 의미 있게 내는 게 이제 마데카솔 이제 크림 쪽인데 이 부분도 이제 12월부터 이제 올리브영에도 판매를 하게 되고 나머지 같은 경우 이제 홈쇼핑 판매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실적이 결국 다양한 이제 판매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갈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동국제약이 좀 수급적으로도 좀 좋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뭐 수급 상황으로 보나 실적으로 보나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투자 의견 측면에서는 뭘로 하시겠어요? 지금 동국제약 같은 게 이제 매수 의견 드리고 있고요. 예. 이제 목표 주가는 1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손절가는 8만 5천 원 생각하겠습니다. 예. 역시 가격 전략이 나오자마자 또 띵동이 나왔는데 어떤 질문일까요? 실적 시즌 앞두고 올해 또 주가가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동국제약 매수 의견 주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또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거든요. 그렇다면 매수 가격 어느 정도로 접근하면 좋을지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우리 대부분 뭐 신고가를 가거나 거의 고점 돌파할 때는 실적 기반으로 나올 때는 지금 뭐 매수를 하셔도 대부분 크게 뭐 추세에는 무리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매수하셔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1월 달 돼서 주가 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은 지금 계속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제 월 말 같은 경우에 좀만 조심하셔서 제가 일부러 목표 주가는 10만 원까지만 잡았습니다. 특별히 월 말을 좀 조심하자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제약사도 뭐 뿐만 아니라 뭐 지금 전기차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너무 안 좋은 뉴스 대비해서 영향을 안 받고 좀 주가가 굉장히 너무 잘 가는 게 걱정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쪽 주식이 빠지다 보면 지금 대부분은 국내 쪽 주식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외 쪽도 지금 1월 말이 어떻게 될지 2월 초가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의 목표 주가를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단 동국제약만의 전략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봤을 때 대외 변수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짧게 보자라면서 동국제약 다시 한번 가격을 정리해드리면 10만 원 목표 주가 얘기를 해줬고요. 손절가 8만 5천 원으로 이렇게 가격대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세 번째 삼성 SDI 이거는 주가 상승률만 하면 뭐 말 다 했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저도 자기 전에 계속 유튜브로 공부를 하고 계속 찾아보고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게 계속 전기차랑 수소차 관련해서 보고 있어요.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전기차 쪽으로 결국 이제 친환경차죠. 이제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르는 상승분은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씩 따져보면 결국 ESS 관련 뉴스가 조만간 이제 뭐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는데 SDS 같은 경우 이제 뭐 2천억 손실을 보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0억 정도 손실을 본다고 하는데 빨리 이 부분이 오히려 나와야 이제 악재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다 해소된다고 하는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LG화학과 현대차 합작법인 뉴스가 또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또 바로 몇 분 뒤에 뭐 정확하게 뭐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봐야 할 것은 해당 이제 뭐 현대차가 됐든 기아차가 됐든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전기차 쪽은 계속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쪽은 계속 수혜를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거는 원래 매출 3조에 영업이익 한 120억 정도로 추정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ESS 관련 비용을 떨구면서 좀 많이 하회할 거로 봤는데 이제 타 증권사에서는 이제 120억대도 아니고 거의 한 30억 수준으로까지 낮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되게 힘있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좀 옳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결국 친환경차 쪽으로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도 이제 뭐 보조금 관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기차 쪽과 에너지 쪽은 계속 좀 추세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예, 삼성 SDI에 대해서 주요 포인트들 짚어봤는데요. 또 띵동이 울렸고 솔직히 저는 여기서 대충 어떤 느낌의 질문일지는 감이 오는데 한번 해주시죠. 아니 지난주 내내 LG화학이 그렇게 좋다고 말씀을 해놓고 한 주 만에 삼성 SDI도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이거 바스켓 전략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 달에 왠지 또 소송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주가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것 같단 말이죠. 둘 중에 다시 한번 좀 좁혀주시겠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그래서 2개 다 사라고 그랬다가 방송 끝나고 저 다음부터는 그렇게 답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바스켓 전략 안 됩니다. 예,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둘 다 봤으면 네. 좀 수익이 좀 잘 났는 거고 예. 지금 이제 설명을 또 마저 드리면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고 원래 오늘 또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좀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 SDI를 가지고 왔는데 SDI는 또 특이한 게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지분법 관련해서 아마 또 이익이 거의 올해 2천억 정도 또 계속 수혜를 볼 예정이에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주식이 거의 5조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익을 보면 낙수 효과가 그대로 올 것 같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현대차 관련이랑 나머지 이제 뉴스가 나오면 더 많이 오를 것 같은데 뭐 당연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바스켓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예.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그래도 저번 주에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던 LG화학을 얘기를 드릴 건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당시 한번 목표 주가를 더 올렸는데도 36만 원을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거의 또 36만 원 선에 오고 있기 때문에 36만 원 부근에 갔을 때 한번 수익을 실현하시고 아마 또 지금 또 설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당분간 추세는 변함이 없어도 좀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행보를 보이게 되고 관련해서 특이하게 악재가 없다라면 다시 한번 LG화학을 들어가서 그때는 한 38만 원까지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36만 원 근처에 다 왔는데 차익 실현 한번 사인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38만 원대까지 가격 전략이 나왔습니다. 삼성 SDI도 역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줬고 결과적으로 두 종목 다 담았으면 진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삼성 SDI도 가격대만 한번 확인하고 끝낼까요? 네, 삼성 SDI도 3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손절가는 26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 목표 주가 30만 원, 손절가 26만 원으로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금융권 영업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 그리고 안신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